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풀고 길들여지지 않은 내면의 정신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사회에 속하는 것을 피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말이다. 라는 멜라니 뮬러의 명언을 아시나요? 저는 이 명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공감이 가는 문구였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자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탈북한 지 11년 차이고 평양 출신인 신복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복희 씨, 오늘 흥미로운 정보를 들려주시러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북한의 사회체제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내면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혼부부들이 단체로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듣거나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혀온 이유는 북한의 결혼식 금기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반동적인 결혼식 단속 사례에 따르면 일단 북한에서는 모든 여자들의 꾸민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불법인데요. 정말 어이없게도 한복 아니면 군복을 입어야 하며 이외의 복장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위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웨딩드레스처럼 생긴 한복을 입기도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결혼식에서 한국처럼 연인 시절 데이트하는 영상을 틀어서도 안 되는데요. 틀 수 있는 영상은 같이 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는 장면이나 군대에 복무하는 장면들 뿐이죠. 그리고 선글라스를 껴서도 안 됩니다. 이유는 너무 남한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이나 그의 가족들만 낄 수 있습니다. 고위 간부에서도 간혹 있지만 흔하게 낄 수 없습니다. 아주 지 멋대로인 것이죠. 또 사랑해라는 말도 괴뢰들의 언어라며 결혼 문구로 사용하면 반역이라 칭하고 혁명 가정 등만이 결혼식 문구로 사용 가능합니다. 결혼식 문구로 혁명 가정이라니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풍속과 맞지 않는다며 귀걸이 착용도 금지이고 조선시대 방식의 혼인은 양반 통치 시절 문화라며 금지합니다. 어기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처벌 위협 때문에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업어도 안 되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와인잔에 와인을 마시는 것도 반동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장신구를 여러 개 하거나 성을 리가 아닌 이로 표기하는 것 등도 반동사상 행위입니다. 북한은 인권 유린 문제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강제북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 여성들은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침대 위에 누워 자궁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죠. 정말 사람으로 존중을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요. 북한의 이런 자세한 심각성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나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실체가 있었다니요. 모두의 꿈인 결혼식에서 흰 웨딩드레스도 못 입으며 액세서리도 불법에다가 사랑해 라는 말을 쓰면 반동사상 행위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사형까지 간다니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는 항상 심각했지만 북송된 여성들의 그 자세한 과정까지 너무 참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번외로 자세한 북한의 결혼과 연애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큰 틀에선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연애를 하다 결혼한다든가 결혼식 날짜를 신랑 신부 양가에서 합의한다든가 혼수품이 오간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지요.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연애, 결혼이 허용되고 말고가 어디 있겠는가요? 당연히 연애 결혼이 가능하지요. 단 연애를 할 기회가 남한에 비해 적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에 10년씩 있다 보니 제대하면 연애할 시간이 적습니다.
부모들이 신부감을 물색해 맞선을 보고 결혼을 진행시키지요. 연애, 결혼하는 제대군인들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표창 휴가 등으로 군복무 중에 고향에 왔다가 처녀를 만나 제대 후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간 경우 대학 기간에 사랑한 처녀가 오래 기다려줘서 결혼하기도 하지요.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연애를 많이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 간 만큼 사회엔 속된 말로 널려있는 게 처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연애는 썩 자유롭지 못하죠. 대학생이 연애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진 않지만 될수록 조용히 해야 하는 합니다. 대놓고 과시하듯 하거나 학업과 대학 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무리를 일으켜 여론화되면 퇴학 처분까지 각오해야 하지요. 특히 여대생의 경우 임신을 하면 즉각 퇴학입니다. 이런 부분에선 한국과 참 많이 다르지요. 다르기도 하지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북한에서도 중매 결혼도 많습니다. 서로 인맥을 통해 배우자를 물색한 다음 맞선을 보고 당사자들이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한처럼 결혼정보회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중매를 서주고 돈을 받는 일도 없지요. 인사치레로 물건 같은 것을 받는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매꾼들은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직접 금전은 받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을 노리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간부 자녀를 중매해주고 직업을 부탁한다든가 혹은 변변치 못한 대상자를 훌륭하다고 포장해 정략 결혼시키는 행위 등이 있지요. 제 친구의 사촌동생도 중매꾼에게 속아 고생하다 끝내 이혼했습니다. 중매꾼이 돈 많은 장사꾼의 딸을 친구 사촌동생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것을 훗날에야 알게 됐지요. 북한에선 연애 결혼이든 중매 결혼이든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출신 성분이 좋고 노동당원이고 대학 졸업생이고 군복무를 마쳐야 간부가 될 징표를 갖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신랑감이지요. 거기다 인물이 잘생기고 성격이 좋고 똑똑하면 더 좋겠지만 모든 조건을 두루 다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만은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대신 다른 것이 단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신랑 측에 재력이 있다든가 인맥이 탄탄한 집안이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애 결혼의 경우 이런 기준이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고위 간부의 딸이 광산 노동자를 사랑하다 부모의 반대를 이길 수 없자 사랑하는 청년과 서로 몸을 밧줄로 묶고 폭약을 터뜨려 자살한 사건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거의 다 집에서 합니다. 한국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웨딩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큰 간부나 신흥 갑부들은 식당 같은 곳을 빌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지요. 결혼식은 신랑 집과 신부 집에서 따로 합니다. 신랑이 상객이라고 하는 자기 측 인원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면 신부 집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큰 상을 받는데 바로 신랑의 상입니다. 큰 상을 받고 사진을 찍으며 음식을 나눈 후 승용차에 신랑 신부를 태워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부는 신랑 집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결혼식을 양쪽에서 하지만 기본은 신랑 쪽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에는 신랑 신부가 나란히 신부 집에 첫나들이를 갑니다. 신혼여행인 셈이죠. 한국처럼 제주도나 외국으로 신혼여행 떠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혼식 모습도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떡잔치가 위주인 곳도 있고 국수 잔치가 위주인 곳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는 것도 지방마다 다릅니다. 함경도 지방은 신부가 거의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고 평안도 지방은 신랑이 주로 부담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며 음식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풍습이 아직도 평안도, 황해도 지방에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북한에서의 결혼식이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식에 많이 가봤는데 결혼식 절차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국은 결혼식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다음 결혼한다며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북한처럼 결혼부터 하고
부부가 함께 살림을 늘려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더 보람도 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의 결혼 문화는 좀 더 재미있게 변화해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결혼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엄청 고생하면서 돈이며 시간이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의 결혼식도 흥미롭고 더 고급졌으며 격식이 있는 자리처럼 느껴져서 확실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지요. 또 어쩜 다들 인형처럼 신부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이쁜지 정말 놀랐습니다. 다들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더군요. 아, 북한과 한국의 또 하나의 결혼식 차이점은 북한에서 결혼식은 양가에서 날짜를 합의해 정하는데 북한에선 대체로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봄철이나 농사가 다 끝난 가을철에 결혼식이 많습니다. 농촌도 아닌 도시에서까지 봄, 가을 결혼이 많은 것은 농촌 지역 신부들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청년이 농촌 처녀를 도시에 데려다 살 순 없지만 영예군인이나 군관들은 가능하지요. 또 소도시의 경우 회사원이라 해도 떼기밭 농사 등을 겸하기 때문에 농번기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죠. 저도 나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 사는 인생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추억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살기 좋은 한국에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복희 씨의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과 한국의 결혼식 문화와 안타깝고 충격적인 북한의 현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혼식에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재가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